10월 한 하순쯤 나올 텐데요. 전에 강연했던 대화록 해설, 그거를 이제 연재를 8번 하고, 그리고 이제 연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것들이 좀 있어서, 다시 보충을 하고 쭉 연결을 해서 단행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저께 탈고를 해서 원고를 10월 4일 날 넘겼고요. 10월 한 28일 그 정도에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좀 그저께 했죠. 근데 속들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근데 속 안 상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게 이런 막 먼지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람에 다 날아가고 가라앉고 진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화록 정리하면서 국정원하고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할 때 정말 말 그대로 했겠어요? 말한 그대로 한 건 아니거든요. 회의록 정리할 때 누가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 나라고 했냐 저라고 했냐 이런 거 가지고 뭐 몇 번 나라고 했고 몇 번 저라고 했냐 이런 거 지금 헤아리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삭제한 초본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리가 좀 덜 됐다는 뜻이에요. 녹취 그대로에 가깝게. 왜냐면 문장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바른 내용이나 취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대화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짐작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대화록 지금 공개된 걸 읽어봐도 노 대통령께서 저라고 하는 대목이 한 2군데 나와요. 거기도. 그리고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데도 나오고요. 또 김정일 위원장도 노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대목들도 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목들도 있고 좀 뒤죽박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정리 과정에서 호칭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정리가 됐을 거다, 그렇게 짐작했던 내용이고, 그런 것들은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음원 공개, 음원 파일을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뭐 큰 거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로 자꾸 협박하듯이 하는데, 저는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 대통령님 생전에도 그런 걸 많이 봤지만 텍스트로 정리해 놓은 것보다 음성으로 직접 듣거나 또는 영상으로 직접 보는 쪽이 훨씬 말씀 뜻을 헤아리기에 좋아요. 왜곡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음성 파일을 공개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이번 책에 이 책을 쓴 이유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걸 녹화를 했다가 지금 틀어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예. 실제로 한 거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 토론, 논쟁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는 글자로 정리된,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텍스트만 있기 때문에 표정이 어떤지, 어조가 어떤지, 몸동작이 어떤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대화록을 계속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표정이 어땠을까? 배석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대목에서 언성이 높아졌을까? 아닐까? 이런 걸 계속 상상하면서 대화록을 읽어보니까 대체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몇몇 중요한 대목들은 당시 배석하셨던 분들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상상으로 해봤는데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녹화 필름을 보면 말이 아니라 텍스트가, 논리나 텍스트가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시선, 표정, 동작, 그 다음에 이제 어조 이런 걸로도 소통을 하잖아요. 두 정상이 텍스트로만 소통을 한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소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중계방송 보듯이 대화록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그거를 다시 글로 옮겨서
예,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연재할 때 없었던 내용들도 한 두 꼭지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 그 두 정상의 유머 모음. 예, 되게 웃기는 대목이 많아요. 읽다 보면. 예, 예컨대 이제 정몽훈 회장이 그분도 고인이 되셨지만 해소항을 달라고 계속 이제 졸랐어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김정일 위원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말하죠. 아 근데 그 양반 막내라서 그러는지 정몽훈 씨가 막내잖아요. 약주 한 잔 들어가니까 그것도 때를 쓰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 대통령이 그 말을 바로 받아가지고 나도 막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웃겨요. 그 대목이 빵 터져요. 진짜 보면 지문이 나와요. 대화록에 관로에 청취불가 웃음 모두 웃음 뭐 누구에게 이런 게 이 관로 안에 나오거든요. 요즘 개콘에 뭐 관로 열고 관로 닫고 하듯이. 근데 그것들도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지문들이. 근데 나도 막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면 나도 떼쓸 줄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오후 회담 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때를 써가지고 오후 회담 하게 만들었고 내가 지금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부터 시작해서 될 때까지 떼쓸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마 표정이 그랬을 거예요. 나도 막내입니다. 이러고 약간 눈을 치드시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김정일 위원장은 어떻게 했을까? 그 지문이 안 나와요.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말이 딱 끊어집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완전 한 방 맞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머가 나오는 대목들만 다 모아서 제가 한 챕터를 쓴 것도 있고요. 거기 보면 뭐 첫머리부터 그래요. 그 첫머리부터 아유 위원장께서 이렇게 마중도 나와주시고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노 대통령이 그러시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에서 노 대통령이 오시는데 내가 환자도 아닌데 집에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뼈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쪽 언론에 우리 언론에 수시로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계속 보도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유보되면 체제가 붕괴할 거다 이런 거요.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중을 안 나갔으면 또 서방 언론, 남쪽 언론에서 와병설 보도냈을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언중유골이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표현이죠. 그거 말고도 곳곳에 아주 유머러스한 표현들이 등장하고요. 우리 대통령님은 오전 회담 한 1시간 동안은 완전히 긴장하셔가지고 정말 농담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1시간 동안. 처음에 기본 입장 발표를 할 때는 서류를 엉뚱한 걸 꺼내가지고 읽으셨어요. 거기 나오죠. 내가 옛날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가 서류 바뀌어가지고 엉뚱한 변론하는 거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잘못된 서류를 꺼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대화록에. 대화록 정리하면서 삭제한 겁니다. 그건 볼 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변호사시고 똑똑한 분이 자료를 엉뚱한 걸 꺼내서 모두 발언을 시작할 정도로 긴장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전 회담 후반부로 가면서 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머 독주를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그때부터 노 대통령께서 반격을 시작하는 대목들이 쫙 나와요. 뭐 그런 거. 예,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도 굉장히 무성의한 태도로 처음에 회담에 임했고요. 굉장히 무성의한 태도로 임했고 매우 공격적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그 공격을 바로 안 받아치고 일단 몇 대 맞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격을 하는 대목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회담 막판에 언론들이 그걸 분석을 안 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던데요. 분석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오후 회담 끝나갈 무렵에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다 합의가 되고 그 뒤에 김정일 위원장이 엄청나게 울분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울분을 막 터뜨립니다. 이게 말을 막 쏟아내요.
너무 울분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달래려고 그러는데 전혀 달래지지가 않아요. 그러고도 계속 쏟아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김정일이라는 위원장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는 절대 권력자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절대 권력자이지만 그 사람도 북이념과 체제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컨대 내 올브라이트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50년 전에 그 잘못된 일 가지고 그때 그 일 한 사람 누가 지금 살아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옛날 일 따지기 시작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셔먼호 사건부터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광주에서 우리 조선 처녀가 모욕을 당해가지고 광주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광주 학생의거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 다 따지면 지금 상종하고 지내겠냐? 근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지내고 있지 않냐?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렇게 울분을 막 터뜨리는 제목이 나오는데 그 50년 전의 그 잘못된 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잘못된 일 그게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속으로 잘못된 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거를 민족통일전쟁이고 해방전쟁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걸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표정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 볼 때 정말 막 손 주먹으로 책상을 두들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이게 보통 보면 뭐 김정일이 독재자고 김일성이 독재자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 자신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런 해석이 필요한 대목들이 되게 많아서 써놓고 이제 한 900매 정도 원고 분량이 되고 뒤에는 자료들을 좀 붙여서 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 됐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써놓은 글이지만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 제목을 확정한 건 아닌데요.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제목은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거기 두 번째 챕터 제2장에서는 대화록 유출 범죄의 용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불법 대화록 누설과 유출 사건의 수사검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용의선상에 떠오른 모든 인물들의 행적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백한 범죄의 증거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걸 보시면 상당히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실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근자에 한 달 정도 연재 끝나고 나서 그 작업 때문에 좀 과로를 했다가 약간 이제 병이 생겨서 좀 신원 중입니다.